안녕. 반갑습니다. 기러기 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선희 씨가 고인이 된 남편이죠. 이 안재한 씨의 가족을 손절한 이유에 대한 주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안재한 씨의 누나가 정선희 씨에게 보내는 편지 영상? 이런 류의 영상을 봤는데요. 솔직히 와 정말 놀랐습니다. 첫째는 아니 이게 2008년도 사건인데 13년 된 사건을 아직도 우려먹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요. 둘째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이미 그것도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미스터리라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이런 안 좋은 영상들이 있어서 저라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위에 영상 조회수 보세요. 약 230만 뷰예요. 문제는 이런 영상이 계속 올라와요. 유튜브에 정선희 안재환 검색하면 10년 전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재탕에서 몇 년 전에 올라오고 한 달 전에 올라오고 저번 주에도 올라오고. 근데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하면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니 말이 많죠. 이것 보세요. 이게 저 영상의 인기 순으로 나열한 댓글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의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강추합니다. 국민청원 재수사하면 안 될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재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살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데 정말 소름 끼친다. 이거는 최신 순으로 나열한 댓글인데요. 1일 전, 2일 전 댓글이 계속 달리죠. 나쁜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계속 재탕해서 올리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진실이 뭘까? 이런 댓글을 보고 정리된 영상을 찾아봤는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아무도 정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안재한 씨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정선희 씨의 사건을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정선희 씨가 안재한 씨랑 결혼을 했는데 안재한 씨가 사업 실패 등의 사채 빚으로 결국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안재한 씨의 누나들은 내 동생이 자살할 리가 없다. 누군가가 돈 때문에 내 동생을 죽인 거다. 특히 정선희는 뭔가를 알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안재한 씨의 누나들 안광숙, 안미숙 씨가 여러 허위 사실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편지도 써서 여러 미디어에 이슈화시켜서 사람들을 엄청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이미 경찰 발표도 다 나고 팩트체크가 다 됐는데 답답하죠. 이 안재환 씨 사건 관련한 내용은 기가 막힌 게 많아서 영상 하나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은 정선희 씨가 안재한 씨의 가족을 왜 손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거의 유튜브에 돌고 있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 안재한 누나의 루머예요. 저도 영상들을 보니까 결국 이 기사 내용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고 안재한 씨의 누나가 오늘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안재한 씨의 사망은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부인인 정선희 씨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수사 요청을 한 이유는 살인사건입니다. 죽였어요.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갖다 놨습니다. 다 썩은 걸 제 동생이에요. 안재한 죽음 타살이라 생각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자살이 절대 아닙니다. 자살도 너무 어설픈 자살이에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안재한이는. 근데 경찰에서는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경찰 고 안재한 단순 자살 결론. 본 사건은 변사자 고 안재한이 연예인인 공인으로서 자신의 재력으로 갚기 힘들 정도의 많은 채무를 지고 빚, 독촉 등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유서를 쓴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안에 연탄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자살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변사 현장 상황, 사체 부검 결과, 유서 필적 감정, 차량 안에 있던 담배꽁초 DNA 감정, 변사자 행적, 통신수사, 차량 내 유류물 분석, 차량 내 메모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액 및 기타 채권자 관련 조사, 금융권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보아 납치 감금 등 타살 협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모든 걸 다 찾아봐도 납치, 감금 등 타살에 대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고 그냥 단순 자살이 맞다고 결론을 낸 거죠. 그런데 이 안재한 씨 누나는 그건 모르겠고 계속 납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선이도 같이 납치됐었다고. 그러니까 안재한이랑 정선이랑 같이 납치됐는데 정선이만 풀려났다. 그런데 정선이가 실종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정선이는 본인도 납치되었다고 했습니다. 납치되었다가 혼인신고 안 됐으니까 그냥 보내라고 해서 나왔대요.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합니까? 실종신고를?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납치됐던 사람들이 누구지 알 거 아닙니까? 정선이는 그런데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장례식 때 이야기했었어요. 저도 납치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냐. 죄송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납치됐었다며? 그랬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150명의 신도가 매일같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휴대폰을 다 꺼놓는데요. 통화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몸매를 잘 가꿀 수 있으니까 몸매 관리한다고 갔는데 뚱뚱해서 나오면 웃기잖아요 하면서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언니 절대 실종 신고하면 안 돼요. 정선이가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안지환과 연락이 두절된 후 실종 신고를 막은 것도 역시 정선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정선이 휴대전화, 문자 등 모든 걸 다 조사해도 이 안지환 누나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안지환과 정선이 부부의 납치 협박설에 대해선 고 안지환의 유가족이 제기한 정선이와 안지환이 함께 납치되었고 5억 원을 주기로 하고 처 정선이만 풀려났다는 의혹은 정선이의 휴대전화기 문자 및 음성 메시지, 행적,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안지환 씨의 누나는 계속 정선이 씨가 실종 신고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선이 씨도 인터뷰에서 이것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이 안지환 누나가 오히려 먼저 정선이 씨한테 실종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게 실종인가 납치인가? 실종이죠. 어휴. 안미선 씨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당시 일요신문 인터뷰한 것도 그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일요신문 당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안재환 방송 중단. 그에게 무슨 일이? 안재환이 방송에서 사라졌다. MC를 맡고 있던 안재환은 두 차례 생방송을 무단 펑크낸 뒤 방송에서 하차했다. 과연 안재환에게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안재환이 생방송을 무단 펑크내고 하차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기자가 안재환 누나랑 안재환의 매니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의 친누나는 요즘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벌이는 터라 이번에도 별 무리 없이 위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한다. 안재환의 누나 역시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하차한 것이라고 전한다. 안재환의 누나는 온 가족이 매우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둘이 결혼한 뒤 올케가 집안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안재환 누나도 다 알고 있으면서 실종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정선희 씨한테도 일단 안재환을 찾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말자고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요. 자기랑 안재환 매니저랑 별일 없다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기사가 빼박 증거죠. 날짜를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정선희가 실종 신고를 안 해서 안재환 씨가 죽은 거라고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선희 씨가 이 사람을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봐요, 저는. 40억 사채, 최진실 개입설? 요전부터 40억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MBC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40억 누가 이야기했냐고. 모른대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알고 오라고 했어요. 결국은 기자들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모 잡지사의 신모 기자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최진실이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최진실도 어디서 들었대요. 근데 이 40억 관련해서도 맞다고 팩트체크가 됐죠. 경찰은 안 씨가 사채 40억에 시달려 자살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가족과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안 씨에게 사채가 40억가량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은 안 씨가 2만 원을 찾은 뒤 통장에 남은 돈은 389원이 전부였고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는 사망 직전까지 혹독한 빚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안재환에게 돈을 빌려준 그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잡혔어요. 고 안재환에게 돈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경찰에 붙잡혀.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저도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왜 정선희 씨는 이 안재환의 가족을 안 만났을까? 왜 한 번만 만나면 되는데 굳이 안 만나줬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미안한 게 있으니까 얼굴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거 보세요. 안재환 유족 정선희 고소할 수도 만남 요청. 탤런트 고 안재환의 유족이 정선희를 만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정선희에 대한 고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환의 누나 안미선 씨는 13일 정선희가 우리의 만남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거는 정선희 씨한테 보내는 편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네가 이 문서를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너를 만나고자 한 나를 또다시 피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기다렸으나 너는 역시 또 거부를 하였으니 더 이상 너를 만나 너의 해명을 들을 뜻은 없으며 이 문서는 여론에도 공개를 할 것이다. 너는 마지막 기회마저 버렸으니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 아무런 말도 못하고 피해 다니는 거겠죠? 그러니 한번 만나서 해명하면 될 것을.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눈치를 챘는데요. 정선희가 밝힐 진실은 무엇? 얼굴이라도 목격자 아닙니까? 납치됐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풀려났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며칠 기다렸어요. 안 옵니다. 얼굴은 알 거 아니에요.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지환의 누나는 정선희 씨를 만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도 납치됐다고 했으면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냐? 내 눈을 보고 똑바로 말해봐라. 이런 거겠죠. 근데 진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의문들은 다 풀렸는데 도대체 왜 정선희 씨가 안지환의 장례식에서 왜 본인도 납치됐었다고 말을 했을까? 이게 진짜 미스터리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1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말이 안 된다. 정선희가 거짓말했다. 뭔가가 있다. 미스터리다. 재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흘러온 건데요. 근데 제가 이 미스터리를 풀었거든요. 결정적인 기사를 봤는데요. 아마 이 기사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넘기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결정적인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거나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영적인 분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고 안지환 누나 내림굿 받고 무속인 변신. 고 안지환 자살 사건 이후 몇 차례 방송에 등장해 잘 알려진 고인의 누나 안미선 씨가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으로 변신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분은 2009년 1월 달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지환 사건으로 난리 났던 때가 2008년도인데요. 2009년도 1월 달에 신내림을 받은 거죠. 자, 혹시나 이 신내림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무당이 되는 법, 신내림. 일단 무당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병에 걸린다. 이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정신병이자 문화 고유 장애이다. 귀신이 보이거나 알 수 없는 고통이나 각종 기이한 현상에 시달리게 되며 이를 무병 또는 신병이라고 한다. 대개 신내린 곳을 통해 무당이 되면 그런 현상이 사라지게 된다. 일종의 정신병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기 전에 알 수 없는 고통이나 각종 기이한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 신병이 오는데 이분은 2009년도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신내림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008년도 안지환 사건 때 이분은 엄청난 정신질환에 시달린 거죠. 그래서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26년 동안 무당으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 간증이 있길래 이분 간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내용을 그대로 쓰면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 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는데 망치로 사정없이 머리를 맞는 기분. 정말 미치는 거예요. 벽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어릴 때부터 약했던 몸이었고 자주 아팠어요. 말수도 적고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화가 너무 많이 나고 세상 살기도 싫고 벽이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보이고 느껴지고 진짜 중요한 게 입이 멈춰지질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고 아기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그런 행동을 다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내 입술을 멈춰야 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살려주세요. 내 입을 멈추게 해주세요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내 모든 생각과 몸까지 모든 것을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무당이 저를 본 순간 얘는 신이 왔다.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3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신내림을 받으면 이 신병이 싹 낫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기사를 보세요. 안 씨는 신을 받은 후 마음이 평온해졌다. 동생의 죽음에 화가 나고 괴로웠던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현재의 심경을 전했다. 이제는 모든 걸 용서하는 마음. 이분도 이 정신병에서 나은 거예요. 근데 정선희 씨도 인터뷰에서 왜 이 안지환의 누나를 손절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안미선 씨가 입원해 있던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요. 이거 자살이어서도 안 되고 자살로 보여서도 안 된다. 거기서 저는 그분과 연을 끊은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자살이어서도 안 되고 하는 안미선 씨 문자를 받고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여기 내가 발을 담그면 영 헤어날 수 없겠다. 그 와중에 나한테 추석 차례 지내라고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소름이 끼쳤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이 인터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선희 씨는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거 귀신이구나. 손절해야 나와 내 가족이 산다. 저라도 손절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영상 만들면서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는 바른 말이 아니었으나 이 안지환 씨 누나의 상황에는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인데요. 하여튼
저는 이런 13년 된 이미 다 정리된 이야기, 그것도 신병에 시달리며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한, 아마 이분은 벽이 말한 거를 들었거나 환상을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귀신 소리를 이제 그만 좀 재탕했으면 좋겠고 듣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